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의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려 말의 충신 목은 이색의 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선생은 일찍이 14살 때 진사에 합격하고 25살에 문과에 합격할 정도로 수재였어요. 21살 때부터 원나라를 드나들면서 27살에는 원나라에서도 급제하였고 바로 귀국해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공부는 익제 이재현의 문하에서 주자 성리학을 익혀 39세 때에는 성균관 대사성을 맡으면서 고려의 정주 성리학을 부흥시켜 우리가 익히 아는 정몽주, 정도전 등 유신들을 길러냅니다. 아시다시피 이후 그들은 각각 망해가는 고려를 지켜야 한다는 온건파의 거두로, 새로운 왕조를 세워야 한다는 개혁파의 거두로 성장하게 되지요. 이색은 온건파로서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여담이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정도전이 부모의 심여살이를 하면서 서당의 훈장 노릇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하필 그때 이색이 그를 격려하며 준 책이 맹자였답니다. 아마도 정도전은 맹자의 사상 중 역성혁명에 꽂혔던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는 선생의 뜻과 반대로 이성계와 협력하여 정치적인 변혁을 추구하며 친구인 정몽주도 죽이고 조선 건국에 큰 기여를 하게 되지요. 다시 돌아와서요. 선생은 49살 때에는 고려 우왕의 사부로서 충성을 바치며 조선 건국 후에도 이성계를 견제하며 유배와 석방을 반복하다가 이후 이성계의 아들 3대 태종이 되는 이방원의 회유를 거절하면서 결국 69세에 여주 실륵사로 피서 가던 중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는 끝까지 고려를 지키려 했던 우국지사로 불려집니다. 오늘 감상하실 시는 선생이 원나라에서 공부하던 중 1351년 그의 나이 23살 때, 그러니까 조선 건국 41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잠시 고려로 귀국해서 수도인 개성으로 가는 도중에 지은 시예요. 아마도 한창 꿈도 야망도 컸던 시절이었을 만큼 그의 포부가 어떠했는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목은 부벽루예요. 뜰부, 푸를 벽, 누각 누자 해서요. 멀리서 이 누각을 바라보면 마치 대동강을 끼고 있는 청류벽, 즉 푸른 절벽 위에 이 누각이 떠 있는 것 같다 해서 부벽루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시의 형식은 오원율시예요. 한 구에 5자로 8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지요. 각 연의 끝자인 누각루, 가을추, 노을유, 흐를유 해서 우유를 아분으로 마쳤습니다. 먼저 내용 읽어보고 시작하죠.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 잠시 부벽루에 올랐네. 성은 텅 비어 있어도 한 조각 달 떠 있고 돌은 오래되어도 구름은 1000년을 흐르는데 기린말 타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으니 천소는 어느 곳에서 노시는가. 풍등에 기대어 길게 휘바람 부니 산은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는구나. 덤덤하게 자신의 포부를 읊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수연부터 보시죠. 작과 영명사.
잠등 부병루.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다. 작과, 어제작, 지나갈 과. 영원할 영, 밝을 명, 절사. 어제 영명사를 지났다. 영명사 절에 들렀다예요. 그 다음에 잠등 부병루. 잠시잠, 오를등, 뜰부, 푸를벽, 누강도. 잠시 부병루에 올랐다. 시는 첫 수연에서 공간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지요.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이 사진이 일제 강점기 때 찍은 건데 평양의 모란봉이라고 불려지는 야트막한 금수산이 뒤로 배경으로 있고요. 왼쪽에 높이 을밀대가 있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부병루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영명사예요. 그래서 이 영명사에 들렀다가 부병루로 올라갔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물이 흐르는데 이것이 대동강이죠. 혹시 대동강아 잘 있거라, 울밀대가 어쩌고 노래 아시는지요? 옛날 흘러간 노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영명사는요, 고구려 때 광개토왕이 사찰을 9채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동명왕이 세운 구제궁 자리에 영명사를 짓고 거기에 아도화상을 상주시켰다고 합니다. 이 절은 평양성과 구례성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이것이 영명사 경내예요. 참 옛날에 한가로운 모습을 느낄 수 있겠지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대웅전입니다. 이 사진이 위에서 본 영명사의 모습이에요. 이 사진도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영명사 내에 팔각형으로 된 석조로 돌로 만든 불감입니다. 불감은 이 안에 부처님을 모셔둔 것이죠. 북한에서 보물로 지정하고 있죠. 청일전쟁 때 불에 타서 다시 세웠는데 6.25 한국전쟁 때 평양 폭격으로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고려는 불교 국가였죠. 불교 사상이나 이 사찰이 고려의 정치사회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요. 작과 영명사.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원나라에서 귀국해서 개성 가는 길에 들른 거죠. 그 다음 잠등 부병루. 잠시 부병루에 올랐다. 요 부병루라는 현판 글씨는 조선 말의 서예가인 눌인 조광진님의 예서체로 쓴 글씨입니다. 절벽 위에 부병루가 있는데 요 밑에 맑은 대동강이 흐르고 있어서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문루 해서 부병루라고 합니다. 요 사진이 해방 전에 찍은 부병루 사진이고요. 요 오른쪽의 사진이 현재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누각이라면 높은 곳에 세워서 아래로 뷰가 보이도록 내면에 벽이 없이 기둥 4개로 받쳐진 정자 같은 모양입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부병루는 영명사의 오른쪽 위에 있죠. 당연히 높은 곳에 있으니 올라가야겠습니다. 이 사진은 부병루 연회 장면인데 평양감사 향연도의 부분도예요. 옛날에는 굉장했나 봅니다. 그리고 잠등, 잠시 올라갔다 하면은 딱히 목적이 있어서 올라간 것은 아니죠. 잠깐 높고 탁 트인 공간에서 긴장된 마음을 벗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보는데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의외로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적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또 무엇보다도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다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또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하면서 부벽로에 올랐을 것 같아요. 요 그림은 부벽완월해서 부벽로에서 완월, 달을 완상하다, 달을 감상하다예요.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선생은 영명사에 들러서 원하는 것을 기도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확인한 후 부벽리에 올라가서 생각을 다시 다듬는 그런 느낀 감정을 지금 시로 옮기는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을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두 번째 화면 읽어보시죠. 성공월 1편 성노 온천추. 성은 비었어도 조각달 떠있고 돌은 오래되어도 구름은 천년을 흐르네. 여기서 성과 돌이 나오는데요. 해동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 산이 모란봉, 즉 금수산이고요. 요 오른쪽에 부벽로 있죠. 그리고 왼쪽에 영명사가 있습니다. 요 영명사 자리는요, 옛날에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이 머물렀다고 하는 구제궁 자리예요. 강개토왕이 구제궁을 헐고 영명사를 지었는데 그 영명사에 구제궁 터에 잔존이 있는가 봅니다. 요 구제궁은요, 9구자에 사다리 개자, 성궁자 해서 9개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봐요. 다시 문장 보시면요. 성공, 성성, 비일공. 성이 비어있다. 여기서 이 성은 아마도 옛날 동명왕이 지었던 구제궁을 말하는 것 같아요. 월 1편, 달월, 하나 일, 조각편, 달 한 조각이 떠있다. 성이 비었다 하면은 옛날 고구려 때의 한 왕조가 쇠해서 사라진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화려했던 구제궁이 썰렁하니 비어있다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공의 개념은요, 없을 무와 다르다고 했죠. 없을 무처럼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또 시절이 되면 다시 생긴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은 사라졌지만 다시 또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읽으셔야 됩니다. 월 1편, 달이 한 조각 떠있다. 성은 비어있지만 대신 지금 영명사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 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님을 월 1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한 조각이 떠있다고 하는 것은 시작이죠. 달은 찼다가 기울었다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달이 찼다 기울었다 하듯이 이 성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뉘앙스를 읽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노 운천추 하면요, 성노해서 돌이 오래되었다. 운천추, 구름은 천년을 흐른다. 여기서 돌석은요, 다시 지도를 보시면은요, 요 영명사 내에 옛날 구제궁터 안에 위로 문무정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고요. 이 남쪽 아래로 요게 기린굴이 있는데요. 동명왕이 이 기린굴 속에서 기린말을 길러서 타고 다니다가 때가 되면 하늘에 계신 상제께 조회를 다녀오곤 했는데 그때 조천석이라고 하는 돌을 밟고 올라가서 그 돌이 하늘로 날아가서 조회를 보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명왕이 기린을 타고 이 조천석을 타고 승천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돌석은요, 조천석이에요. 기린굴 밖에 있는 바위 이름이에요. 그것이 지금
동명왕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1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돌이 그렇게 오래되었지만 운천추, 구름은 1000년을 흐른다. 구름이 1000년을 흐르듯이 돌도 그렇게 오래되었다. 이 돌이라는 것은 단단함을 의미하죠.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죠. 닳기는 해도. 달이 찼다 기울었다 하듯이 여전히 성도 구제공에서 영명사로, 또 영명사에서 또 모로,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하듯이 이 돌도 구름이 1000년을 흐르듯이 그렇게 오래 간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공의 개념을 조금 쉽게 바뀔 역자의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은요. 이 바뀔력의 의미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변역해서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의미의 역도 있고, 또 불력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뜨면 지고 달도 차면 기울듯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여전히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에는 달이 뜨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아주 쉬운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라는 간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상이에요. 항상 있는 법.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계속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연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해서 변한다는 의미로 무상함을 말하죠. 인생은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아. 여기서 죽으면 끝이야. 별거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시 몸을 받고 태어나고 또 다시 다른 몸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끊임없이 윤회를 반복하는 그런 유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지금 비어 있어서 참 인생이 무상하구나. 이 세상은 다 변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성이 비었지만 달 한 조각이 시작해서 또 차고 또 기울고 하듯이 이 성도 그렇게 부서졌다 세워졌다 부서졌다 세워졌다 하고 구름도 1000년을 흐르듯이 돌도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정리해보면 달이 기울고 차듯이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을 반복하듯이 이 비어있는 성도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조천석 돌도 그렇게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건재하다는, 자연은 계속 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무한 반복한다. 도반야, 도라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다는 것을 지금 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거창하게 이 세상 만물의 유상함, 변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경련을 보시죠. 반전이에요. 린마 거불반, 천손 하처유. 기린마는 가서는 돌아오지 않으니 천손은 어디서 노시는가. 그렇게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없는데 타고 갔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고 천손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기린마도 오지 않고 천손도 오지 않는다예요. 린마, 기린 린자에 말마자예요. 다시 해동 지도를 보시면 아까 요 영명사 남쪽으로 기린굴이 있다고 그랬죠. 동명왕이 그 기린을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하늘로 승천했다고 해요. 이 기린마는 논어 게시편에요. 공자가 한 말이 천하에 도가 있으면 기린, 봉황, 거북, 용이 나타나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표범과 호랑이가 번성하고 돼지들이 도시에 오간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는 기린이나 봉황 같은 상스러운 동물이 나타나지 않으면 천하에 도가 없는 것이다. 도가 없기 때문이다. 에요. 해서 이 기린마는 태평시대를 알리는 메신저 같은 거예요.
거 불반, 갈 거, 안일불, 돌아올 반. 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동명왕이 기린말을 타고 떠났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태평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손 하처유, 천손, 하늘천, 손자손, 하늘의 자손이죠. 종종 신화나 전설에서 등장하는 개념이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신성한 존재인데 이상적인 통치자나 뛰어난 인물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동명왕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 기린말을 타고 갔던 그 천소는 하처유, 어디하, 고처, 놀유, 어느 곳에서 노시는가. 기린마가 가서 안 오듯이 천손도 여기에 없는 거죠. 과거의 영웅이 사라지고 남긴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이처럼 시인은 기린마와 천손의 부재를 통해서 지금 세상이 태평시대가 아님을 말하면서 큰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면에서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천수는 어디에서 노는가 라는 물음 속에 새로운 지도자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연은 단순히 시대의 아픔이나 인물의 부재를 슬퍼하는 것만은 아닌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와 더불어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생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기린마가 가서는 돌아오지 않고 천손도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결국은 기린마도 돌아올 것이고 천손도 다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태평시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지금 반어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 마지막 미연을 통해서 알아보죠. 장소의 풍등, 산청, 강자류. 풍등에 기대어 길게 휘바람 부니 산은 푸르고 강물은 절로 흐르는구나. 장소, 긴장, 휘파람 불소, 길게 휘바람 불다. 휘바람을 불려면 호흡을 조절하면서 일정한 리듬을 타야 되겠죠. 이때 다소간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어떤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장소, 휘바람을 길게 불다. 작가는 시야가 확 트이는 높은 누각에 올라가서 앞에 탁 터진 전망을 바라보면서 일껏 여유를 부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휘바람 앞에 긴 장자를 써서 그런 만족스러운 감정의 깊이를 더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의 풍등, 기댈 의, 바람풍, 섬돌 등. 바람 부는 섬돌에 기대어서. 요 등자는요, 돌석자에 오를 등자의 합자죠. 올라가기 위해서 돌로 만든 계단 등자입니다. 그래서 요 등자 앞에 풍자를 넣어서 집 안에 있는 계단이 아니라 바람을 맞는 집 밖에 야외에 있는 계단을 말해요. 기댈의 선생은 그 풍등에 기대서 마치 그 옛날 고구려를 열었던 동명왕의 기운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도 그려지는데 마치 든든한 백을 등에 업고 있는 것 같은 왠지 누군가 자기를 확실하게 밀어줄 것 같은 그런 느긋함, 자신만만함이 느껴집니다. 선생은 아마도 영명사 부처님께 좋은 영감을 받았나 봐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풍등에 기대어서
길게 휘바람을 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청 강자류, 산도 푸르고 강도 저절로 흐른다. 산청, 산이 푸르다. 산이 푸르다는 것은 아주 건강한 것이죠. 강자류, 강강, 저절로 자, 흐를류. 강은 저절로 흐른다. 산도 푸르고 강도 막히지 않고 저절로 흐른다. 젊은 날에 품은 뜻이 그 뜻한 바대로 아주 순조롭게 잘 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산청강자류라고 읊었습니다. 정리하면 젊은 나이에 원나라 타국에 갔다가 졸지에 부친상을 당해서 고국에 돌아오니 매우 마음이 심란하겠죠. 공부도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 또 다시 돌아가기도 어렵고 모든 게 다 쉽게 느껴지지 않죠. 영명사에 들러서 기도를 드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동시에 부병루에 올라가서 어떤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면서 앞일에 대한 자신감이 솟아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생은 끝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상으로 모군 이색의 젊은 날에 아주 자신만만했던 시절에 지은 시 부병루 읽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해석을 바탕으로 더 발전된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작과 영명사. 어제 영명사에 들렀다가 잠등 부병루, 잠시 부병루에 올랐네. 성공 월 1편. 성은 텅 비었어도 달 한 조각 떠있고, 성노 운천추. 돌은 오래되었어도 구름은 천년을 흐르네. 림마 거불반. 기린마는 가서 돌아오지 않으니 천손 하처유. 천손은 어디에서 노시는가? 장소의 풍등. 풍등에 기대어 길게 휘바람 부니 산청 강자류. 산도 푸르고 강도 절로 흐르는구나. 멋지게 해석해 보세요. 이상으로 모군 이색의 부병루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